자, 여러분,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이른바 음식점 총량제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음식점 총량제라는 거 살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발언 직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재명이도 뒤늦게 부랴부랴 이게 공론화될 조짐이 보이니까 사전에 차단하려고 당장 시행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슬며시 물타기를 시전했는데요. 자, 이 음식점 총량제라는 게 뭐냐면은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말 그대로 자영업 식당들의 신규 창업하는 거를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고 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가지고 국민들이 내 돈 들여가지고 음식점이나 레스토랑 맛집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허가제를 실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허락을 안 해주면은 내가 창업하고 싶어도 내 돈 들여서 창업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규 사업자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말이나 됩니까? 재명이가 왜 저런 소리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들 식당을 열었다가 망하고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더라. 그래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추진해 볼까 내가 생각을 했던 것이다. 망하는 거는 자유가 아니다. 뭐 이런 소리를 자기 딴에는 했던 거예요. 자, 과거에도 이재명이는 이 음식점 총량제라는 거를 정말로 자기가 이제 지자체장을 몇 번 했었잖아요. 성남시장도 했었고 지금 경기도지사도 하고 있죠. 이 이재명이는 과거에도 이 음식점 총량제라는 걸 정말로 시행해 보려고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던 간담회에서 그 평범한 주민분들조차도 깜짝 놀라가지고 야, 그거 하면은 자율성 침해다 난리를 쳐가지고 간신히 가로막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권이 바라보이고 있으니까 또 저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 에피소드는 다름 아닌 이재명 본인이 직접 밝힌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음식점 허가제 그리고 총량제라는 것은 이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아니, 이재명 본인의 말 맞다나 1년에도 전국적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그래 새로 생겨나고 망하고 생겨나고 그런다고 쳐. 근데 그러든 말든 지가 뭔데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창업하는 거를 가로막는단 말입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그러니까 A라는 도시에 서울이나 대구에 부산에 어떤 지역에 음식점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인근에서 또 창업을 해봤자 신규 사업자 후발주자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음식점 사업 허가를 못 내주겠다. 후발주자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적당히 하고 다른 업종을 알아봐라. 지금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애초에 한 음식점이 잘 될지 못 될지를 판단하고 리스크를 짊어지는 건 다름 아닌 국민들 개개인 스스로가 짊어져야 될 몫입니다. 국민의 몫이라는 거예요. 음식점을 어디에 어떻게 세울 건지 입점 위치를 결정하고 무슨 음식을 팔지 메뉴를 결정하고 가격이나 식당 인테리어 분위기 같은 거를 결정해서 아,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다. 사람들한테 먹히겠다. 요거를 판단 내리는 거는 오롯이 국민들 개개인이 짊어져야 되는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와 정치인들이 사업에 대해서 뭘 안다고 감히 거기에 나서서 창업을 하라 하지 마라 감나라 배나라 참견을 한단 말입니까? 만약 저 음식점 총량제라는 게 정말로 이재명이의 생각대로 시행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적절한 음식점의 개수, 사업자의 수를 공무원들이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 그 기준치를 도대체 어떻게 잡을 겁니까? 뭘로 판단하는 거죠? 뭐 반경 몇백 미터, 시내 같은 경우에는 반경 몇백 미터, 조금 한적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반경 몇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원이라도 그려서 적당히 주변 인구수가 어떻다, 이 도시의 소비력은 어떻겠다, 이 소비 규모가 어떻겠다, 그거를 주먹구구식으로 판단 내릴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급변하는 시장 경제의 상황을 모두 담을 수가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신규 사업주가 유능한 사업가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 사람이 만든 식당이, 내가 만든 레스토랑이 우리 지역에서 혹은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유명한 맛집이 되어버린 거야. 유명한 유튜버들도 찾아오고 연예인들도 찾아와가지고 다들 식당 예쁘다고 SNS에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그래. 그러면은 이때 탁상머리 공무원들이 만든 기준치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후발주자든 아니든 그 사람의 경력이 짧든 말든
새로운 신규 창업자가 성공할지 말지를 어떻게 그걸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감히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 기준치, 탁상머리에서 만든 그 기준치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쉬운 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 요즘 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면서요. 나는 이걸 아직도 안 봤는데. 자, 그런데 이게 대박치고 나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오고 있죠. 뭐 무명 생활을 전전하던 말단의 한 배우가 단숨에 SNS에서 뭐 구독자 100만 명, 200만 명을 자랑하는 스타덤에 오르게 됐다든지, 또 오랫동안 뭐 예술한다, 영상 제작해보겠다 부모님 속만 썩이던 그 불쌍한 젊은 제작자들, 또 몇 년 동안 이 가능성을 못 알아봤던 우리나라 방송사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아왔던 그 시나리오, 스토리, 작가, 감독 이런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의 이 얽힌 수많은 후일담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요새 이제 그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겠죠. 평소 연락이 안 되던 동기들도 막 연락이 갑자기 많이 올 거고, 평소 무례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굽실거리면서 친한 척 친절하게 굴 거고,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어떤 연예기획사나 방송가 제작자들이 뒤늦게 찾아와서 막 우대해달라고 달콤한 말로 구슬리고 그러겠죠. 그래요.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세상 앞날은 누구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수능 성적이 조금 평범했다고 해도, 평범한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혹은 그마저도 대학조차도 못 나왔다고 해도, 각자 여러분들 저마다 언젠가는 성공해 보겠다라는 어떤 그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감히 한 인간의 미래에 마음대로 한계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음식점 총량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후발주자인 누군가가 음식점 과밀 지역에서 어디 관광도시 같은 곳에서 신규 창업을 하든 말든, 그 사람이 파격적인 서비스로 차별화에 성공해가지고 대박이 날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망하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왜 국가가 인허가를 합니까? 누가 후발주자로 가든 말든, 신규 창업을 하든 말든 국가가 왜 그거를 허가를 하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소설 작가 중에 한 명이죠. 해리포터 작가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 재산이 현재 1조 원 단위를 가뿐하게 넘어간다라고 하죠. 영국 여왕보다도 이 사람이 더 부자라고 해요. 자, 그런데 해리포터 작가도 과거 무명 시절에는 출판사들로부터 여러 번 퇴짜를 맞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소규모 출판사랑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순식간에 팔리면서 그 뒤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십만 부, 수백만 부, 수천만 부, 수억 부 이상 팔리는 그 마법 같은 결과가 이어졌다라고 하죠. 자, 무명의 이 작가도 단숨에 일약 스타덤에 오른 거고, 또 일하는 직원도 몇 명 안 되고 맨날 이렇게 돈에 쪼들리던 소규모 출판사도 단숨에 대기업 유명 출판사로 발돋움하게 된 겁니다. 자, 재미있는 작품을 쓴 작가도 성공을 했고, 또 그 남들이 무명 작가라고 무시하고 외면할 때 그 성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알아봐 준 중소 출판사, 그 중소기업의 대표도 이제 그들의 능력이고 그들의 신의 한 수고 그들의 덕으로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인간의 미래는 이렇듯 누구도 점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음식점 총량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후발주자 누군가가 성공할지 망하게 될지 그거를 왜 국가가 나서서 결정을 합니까? 왜 누군가의 한계를 정치인 나부랭이들이 결정짓는 거죠? 그러면은 음식점 총량제라는 걸 만들 거면은 대한민국 직업 전부의 총량제를 만들어야죠. 영화나 드라마 제작, 소설 작가 같은 것도 총량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1년에도 우리나라의 1년에도 꿈만 쫓고 예술 추구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규제해야 되겠네. 예술가도 규제하고 음악가도 규제하고 미술가도 규제하고, 꿈만 쫓다가 인생 날리는 그런 마음 아픈 연예인 연습생들, 모델 지망생들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연예인 연습생도 총량제 해야 되겠네. 모델 지망생들도 총량제를 해야 되겠네. 그 실패하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다 총량제 만들고 운 좋은 사람들만 선착순으로 허가를 해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듯 이 음식점 총량제라고 하는 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음식점 사업을 신규 창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했다라고 한번 쳐봐요. 대형 음식점, 유명 프랜차이즈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한 개 성공하면은 이재명은 물론이고 민주당 정치인 같은 사람들 내놓는 정책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누가 성공하면은 빌붙어가지고 뭐 뜯어먹을 것 없나 또 기웃거리죠.
그거는 또 상생이니 뭐니 하면서 규제를 들먹일 것 아닙니까? 어떤 상권에는 입점하지 마라. 안 된다. 너네는 대기업이니까 안 된다. 너네는 주말에는 장사하지 마라. 하루 쉬어라. 너네는 24시간 영업하지 마라. 등등. 이런 거 지금 전부 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형마트나 대규모 사업자들한테 흔하게 따라오고 있는 규제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경제가 왜 될 일도 안 되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정치인들이 바보라서 그래요. 그냥 알아서 국민들 너희들 알아서 너희들 야망대로 하라고 시장 자율에다가 던져놓으면 되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식, 계획경제 마인드가 몸에 배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불안해가지고 두고 보지를 못하는 거야. 반드시 알량한 정치인 자기들이, 공무원이, 관이 자기들이 나서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지도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이것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자율적으로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들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 여러분, 성공한 유명 레스토랑이나 대형 음식점 같은 곳들은 왜 규제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아니죠. 자유롭게 사업하게 내버려 둬야죠. 누군가가 식당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면은 소비자들은 맛있는 서비스 품질을 누릴 수 있어서 좋죠. 또 누군가는 거기에 고용이 돼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자리를 얻게 될 겁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기는 거죠. 또 누군가는 그런 성공한 식당 사업가들을 보면서 자기도 그 좋은 장점, 신속한 장점을 배워가지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는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이 다 그렇게 굴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게 도입되면은 만약 정말로 도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댓글 쓰신 분 말 맞다나 음식점 허가증도 웃돈 붙여가지고 사고 파는 세상이 오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듯 국가와 정부 행정 차원에서 시장에 함부로 1차원적인 개입을 해버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심각한 부작용이 함께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유력한 대선 후보보다 일개 네티즌이 더 현명한 안타까운 모습이죠. 평소 이재명을 지지했거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잘 몰랐던 분들도 오늘 이 소식을 보고는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다른 분야에서 사업 규제하는 거, 재벌들을 규제하고 박살내겠다고 하는 거는 자기 피부에 안 와닿았었는데 자기들이 익숙한 음식점 사업 분야의 이런 시장 개입론이 불쑥 튀어나오고 신규 창업자들을 규제하겠다, 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규 창업자들을 규제하겠다 이런 규제론이 등장하니까 대번에 정신이 번쩍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부디 정신 차려야 되겠죠. 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는 얼마 전에 주 4일제 근무 도입 발언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오늘의 메인 주제가 아니라 가지고 제가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저 주 4일제 근무라는 게 대한민국 경제 구조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지금 주 52시간제 강제하는 것도 실제 산업 현장과 기업인들이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어차피 직장에는 묶여있는 몸이고 기왕 일하는 거 일이라도 더 많이 해서 월급을 80만원, 100만원 더 많이 플러스로 받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장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그 국민들, 숙련된 베테랑 직원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일을 더 못하게 국가가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회사와 공장의 주 생산량, 월 생산량, 작업량은 감소하는데 월급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도둑놈이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한국에서 석유라도 펑펑 솟아나와? 우리나라에 세계 최대 규모의 금광이라도 몇 개 발견됐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20살 이상 넘은 성인이 이런 거를 옹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갈아 넣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조업으로 먹고 살고 버티는 이런 나라에서 생산성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감소를 해버리면 국내에 새로운 투자가 생기겠습니까? 기업과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기업과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면은 내수시장 소비력이 얼어붙게 되겠죠. 왜? 국민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 실업률이 더 높아질 거니까. 그러면은 결코 수천 수만 가지 업종의 자영업자 여러분들도 절대로 무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의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원과 고리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규제하고 탄압한다라는 거를 절대로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착각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시장 경제에 제발 좀 맡겨두고 정부가 물론 정말로 드물게 개입을 해야 될 때도 드물게 있지만
그거는 반드시 최소한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세련되게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발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잘 좀 바라봅시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